요즘 인공지능이 우리를 닮아가는 속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기술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지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진짜 깊게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에요. 만약에 기계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진다면 나와 우리의 고유한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건 그냥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죠. 사실 오랫동안 인류는 아직 간단하고 명쾌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인간이 왜 특별하냐? 그건 바로 생각하는 힘, 즉 이성 때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또 발전시켜 올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지능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정말 무섭게 뒤쫓아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게 이제는 오히려 우리는 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능이 도전을 받는 상황, 그 맨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기술적인 도전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점을 상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특이점, 영어로는 싱귤래리티라고 하죠. 기술적 특이점이란 건 말 그대로 지능이 폭발하는 순간을 말해요.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개선하면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겠죠.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인류는 멸종하거나 아니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택지는 딱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 영원히 살거나 혹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점점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1950년대에는 그저 막연한 상상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불과 20년 뒤의 미래로 예측되고 있어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왔던 생각들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생각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그럼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은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휴머니즘이 인간을 세상의 맨 꼭대기, 중심에 뒀다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그 중심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모든 걸 관계로 보죠. 인간, 기계, 자연 모두가 서로 연결된 평등한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이나 기술, 환경과 연결된 수많은 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변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미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영화 속이에요. 아이언맨처럼 기술로 몸을 강화하고 그녀의 주인공처럼 AI와 사랑에 빠지고 또 유랑지구투처럼 정신을 데이터로 남기는 모습들. 이 모든 게 바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포스트 휴머의 다양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아주 현실적인 윤리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면 기계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만약 우리가 계속 효율성과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훨씬 더 잘할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생존 전략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쟁 대신 공존을, 효율 대신 다양성을, 지배 대신 조화를 추구하는 것. 어쩌면 AI가 우리를 존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유랑지구 2의 이 장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죽은 딸의 기억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아버지. 이 지점에서 생명과 죽음, 데이터와 영혼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가 없는 데이터 상태의 존재도 과연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삶과 미래라는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진짜 중요한 숙제는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무엇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까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진짜 가치는 계산 능력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나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바로 그 능력. 그리고 우리 각자의 다름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다양성의 풍요로움. 이것이야말로 기계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기술이 어쩌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미래. 그 미래를 다시 채워넣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고 또 발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